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밤 9시입니다. 요사이 KBS, MBC, SBS 공중파 3대 공중파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보도를 보고 있으면은 또 선동습성이 또 재발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의 발작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광우병 선동이라든지 세월호 선동, 메르스 선동, 수많은 선동의 습성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목표가 국군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국군이 탄핵 결정에 불복한 시위대, 그게 태극기를 들었던, 촛불을 들었던 폭력화해가지고 국가기관을 위협하려고 할 때 질서 유지 차원에서, 즉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출동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위수령이든지 계엄령이든지. 그것을 마치 어떤 식으로 지금 이 3대 방송이 왜곡하고 있느냐 하면은 탄핵이 기각되면은 촛불 시위대가 들고 일어날 테니까 그것을 탄압하기 위한 쿠데타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죠. 지금 공개된 문건 어디에도 기각되었을 때 촛불 시위대를 진압한다는 말이 없어요. 기각되면은 촛불 시위대가 인용되면은 태극기 시위대가 폭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3대 방송은 기사의 시작부터 촛불 시위 진압용 쿠데타 계획이다. 그런데 이게 말이 맞습니까? 야, 근데 기각됐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복귀합니다. 그러면 쿠데타라는 것은 그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 게 쿠데타 아닙니까? 이 말이 성립이 안 돼요. 탄핵 기각됐을 때 촛불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쿠데타 계획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주말에 나와서 60몇 페이지 되는 것을 쭉 브리핑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 방송에 거의 방송 시간이 반 이상을 채우는 집중 보도를 했어요. 집중 보도를 했는데 한결같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계엄령 실행 계획이 나왔다, 이랬습니다. 계엄령 실행 계획. 계엄령 실행 계획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공개됐습니다. 그 문건이 국방부에서 공개된 걸 보면은 대비 계획으로 돼 있어요. 대비 계획과 실행 계획은 다르죠. 실행 계획은 계엄령을 실행한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계엄령이 펴질지도 안 펴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실행을 합니까? 계엄령이 펴질 경우에 대비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대비 계획과 실행 계획은 어감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행 계획 하니까 마치 쿠데타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이 속이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촛불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쿠데타 계획이다. 두 번째는 그 쿠데타 계획의 상세한 실행 계획이 있어가지고 언론도 장악하고 국회도 장악하고 국정원도 장악해가지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하는 이 두 가지 어마어마한 왜곡, 거짓, 과장을 할 때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촛불 시위 진압용이다. 하나는 실행 계획이다. 둘 다 완전히 선동용으로서 지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에는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계획서가 남았느냐? 그렇게 자세한 쿠데타 계획서라면 숨겨야지. 어떻게 작성자가 고스란히 문건으로 보존하라고 그래가지고 기무사령관이 그대로
이 정권에 넘어올 수 있었느냐. 세상에 이런 쿠데타 계획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떳떳했으면은, 이 계획서를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떳떳했으면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보존해서 다음에 참고로 하라고 했겠느냐. 그에 대한 답은 안 합니다. 답을 할 수가 없죠. 참고로 7월 20일자 보도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선 청와대 대변인이 말을 잘못했어요. 지금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들이다. 여기서부터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탄핵 기각 인용을 불문하고 폭동화될 때 대비한 문건이죠. MBC 뉴스 데스크. 기무사 문건에 광화문 여의도 탱크 장갑차로 장악.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적어놨습니다. 아니, 계엄령이 펴지면 당연히 탱크 장갑차를 동원하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적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서는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기각을 대비해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선포문입니다. 기각을 대비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팩트에서 3대 방송이 왜곡하고 들어갑니다. KBS 뉴스 9 보도 1 제목 이렇습니다. 정 계엄 문건 추가 공개, 국회 언론 국정원 장악 계획 확인. 장악이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국회 언론 국정원 장악이 아니죠. 통제하는 거죠. 계엄령이 펴지면, 특히 비상계엄령이 펴지면은 언론 검열을 해야 되고 합동수사본부가 국정원을 장악하고 국회를 보호하게 되는 것인데, 이걸 장악이라고 하면은 그냥 쿠데타 하겠다는 인상을 딱 그대로 주지 않습니까? 비상계엄령 펴면은 당연히 언론을 검열하는 것입니다. 언론 검열을 언론 장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언론 장악은 경영권을, 편집권을 빼앗아 간다는 뜻인데, 이런 과장을 그냥 상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렇게 나갑니다. 지난해 3월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가 계엄령을 단순히 검토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하려 했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과장입니다. 촛불 집회 당시, 이렇게 해서 또 촛불 탁 넣어요. 정확한 표현은 촛불 태극기 집회 당시, 태극기를 넣었어야죠. 국군 기무사가 계엄령을 단순히 검토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하려 했던. 아니, 도대체 기무사가 계엄령을 어떻게 실행을 합니까? 계엄령을 피워줘야 그 중에 일정한 부분을 기무사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기무사가 계엄령을 실행하려 했다? 기무사령관 위에 국방장관이 있어요. 또 이 경우에는 계엄사령관이 있습니다. 그 위에 대통령이 있어요. 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다 생각하고 마치 기무사라는 어떤 부대가 나와가지고 계엄령을 실행하려 했다고 적어 놨습니다. 이런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발작적 선동입니다, 이거는. 청와대는 오늘 기무사가 서울 도심에 장갑차를 투입하고 언론과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내용의 계엄령 추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언론, 국회 장악 다 과장입니다. 언론과 국회를 장악하려 한 게 아니라 언론 검열, 그리고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 결의하려 할 경우의 대비책이 거기 있을 뿐입니다. 기무사가 계엄령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기무사가 병력을 투입할 수 없어요. 기무사가 서울 도심에 장갑차를 투입한다? 아니, 기무사가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서울 도심에 장갑차를 투입합니까? 계엄사령관이 대통령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지. 모든 것을 기무사라는 부대에 지금 떠넘기면서 기무사를 지금 거의 해체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간첩 잡는 기무사를. 기무사의 능력을 아주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BS 8 뉴스 보도 1제목, 계엄령 실행 계획 있었다. 기무사 문건 공개. 계엄령 대비 계획입니다. 대비 계획, 문서 이름이 대비 계획입니다. 대비 계획이에요. SBS 이렇게 나갑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에 대한 검토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행 계획 아닙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상대로 군 병력을 동원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할 상세한 계획을 짰던 겁니다. 이건 완전한 조작입니다. 이것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 SBS를 응징해야 합니다. 징계해야 합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상대로 군병력을 동원해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 왜 군대가 막습니까? 여기는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폭도화해가지고 국가기관을 습격할 때 군이 나온다고 되어 있지, 촛불 들고 나온 사람을 상대로 군병력 동원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언론이. 이렇게 거짓 보도를 하고도 무사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도 아니고 언론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언론이. 또 이렇습니다. SBS 보도. 국회와 함께 언론 통제 계획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언론사에 사람을 보내서 뭘 보도하는지, 또 제가 들고 있는 이런 기사들 미리 검열하고 SNS도 통제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당연하죠. 비상계엄령 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법에 적혀 있어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국정원마저 소나기에 넣어서 강압적인 통치 기반을 다지려 했다는 정황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선동입니다. 왜냐, 비상계엄령이 펴지면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고 합동수사본부가 국정원을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법대로 하는 겁니다. 11.6 사건 났을 때 합동수사본부가 당시에 정보부를 장악했습니다. 법대로 한 겁니다. 법대로. 계엄령 하에서 언론 검열은 의무인 것입니다. 국정원은 당연히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데 이걸 강압적인 통치 기반 다지려 했다. 쿠데타 하기 위해서 권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의 발작적 선동입니다. 이게 2018년 대한민국 문명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KBS, MBC, SBS 보지 마세요. 이 보도는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만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앞서 계엄령 검토 문건 나왔을 때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 주장이 군이 상황 대비용으로 작성한 건데 내란 계획인 것처럼 몰고 간다, 이런 거였죠. 이렇게 세세하게 시나리오를 짰는데 이제 이런 주장 나올 수 있겠냐? 청와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청와대 편을 듭니다. 편파적입니다. 오늘 발표만 봐도 정말 2017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청와대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내용이 또 있나요? 말 잘했네요. 2017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2018년에 대명천지에 어떻게 KBS, MBC, SBS가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사용해서 이렇게 선동, 날조, 왜곡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국군을 상대로. 우리가 타고 있는 대한민국 호에 방송이 들어서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